님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저희끼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잠시만요. 불필요한 건 다 끄고, 이거는 좀 켜놓자. 네, 끄고 일단 뭐 지금 두 번째 미션 진행해 주셨고 3주차 미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소개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좀 신경을 써야 좋은가,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어레이 관련된 함수들을 좀 조사를 하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특히 맵이랑 뭐맵 필터 리듀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이제 알면은 좋고요. 뭐 조인이랑 뭐 필, 플랜 맵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자주 쓰여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슈에도 남긴 게 있는데, 네, 지금 채은님이랑 네, 진우님 거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드렸어요. 네, 먼저 이제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바 컨스트렛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표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바랑 렛이랑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블록 및 함수 스코프가 렛이 되는 거고요. 바는 이제 함수 스코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확히는 얘네들은 이제 컨스트랑 렛은 블록 스코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함수라는 애들도 보면은 이게 이제 함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블록이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블록이고, 사실 여기 함수도 이제 블록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여기에 플리캐스트에 보면은 일단은 호주님이 하신 거를 제가 보고서 체크아웃하고, 네,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한번 또 볼게요.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제가 지금 남긴 거 보면은 이제 클로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뭐 값을 뭐 널로 할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클로저라는 게 결국에 함수다 보니까 그 함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버블링과 캡처링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버블링이라는 말이 왜 버블링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 뜻이 왜 버블링인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미로가 사라졌네. 네. 이제 버블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이제 버블이 비누방울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실 때 유용한데, 이게 하나의 그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비누방울, 하나의 비누방울인데 얘가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방울처럼, 버블처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벤트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벤트라는 게.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그리면은 이벤트가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서부터,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내려오는 게 캡처링이고요. 그리고 버블링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버블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누방울처럼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버블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통 이벤트 전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캡처링 다음에 버블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벤트 전파 순서. 리스너 전파. 네, 전파 방식이 캡처링 방식이 있고 버블링 방식이 있어요. 네, 이벤트 버블링, 네, 캡처링 전파 방식.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있었는데 이게 코어 자바스크립트라고 요 문서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부터 이벤트는 버블링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버블링 중단하기, 캡처링. 네, 그래서 이게 이벤트의 전파 순서인데요. 먼저 이렇게 캡처가 돼요. 캡처가 이렇게 따다닥 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딱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TD를 클릭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윈도우 도큐먼트 HTML 바디 테이블 T 바디를 전부 다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버블링이 돼가지고 위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전파 순서도 한번 네, 인지를 해두시면은 편할 거다라는 거. 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이게 이벤트를 정교하게 다루는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도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프로토타입, 클로저, 스코프, 디스, 실행 컨텍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고민해 보시면은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드린 것 중에 프로토타입에 대한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프로토타입이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제가 당장 뭐 설명드리지도 않겠는데, 저는 이제 기업에서 면접 볼 때 왜 자바스크립트가 프로토타입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막 명확한 정답 같은 게 없어요. 약간 좀 다 뭐라 해야 될까, 오피셜이라기보다는 거의 추측에 가까운 건데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클로저라고 해야 되나? 클로저랑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밑에 좀 나오는데, 아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클래스를 이렇게 프로토타입 방식으로도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의 원형에다가 이제 메소드 1이라는 걸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게 이렇게 선언을 하면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게 뭐 new 푸에 자 메소드 1은 다시 new 푸에 메소드 1 이렇게 하면 true가 나와요. 그런데 메소드 2랑 메소드 2는 false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메소드 1은 이제 푸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자 얘는 자 푸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메소드 1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요거랑.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메모리 관점에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한번 참고해 두는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작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네, 이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식을 흡수를 할 때 이게 좀 연관관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 클로저랑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랑 뭐 스코프랑 이것들이 약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행 컨텍스트랑. 근데 이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분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이렇게 제시한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고서 네,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메소드랑 함수라는 게 뭐라 해야 될까, 묘하게 좀 묘하게 달라요. 묘하게 다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앞에 점이 있으면은 얘는 메소드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함수를 f의 fn 애한테 그냥 할당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까보면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이제 클리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다가 f의 fn에다가 fn을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 메소드랑 함수랑 똑같은 그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f의 fn을 실행을 하면은 얘는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1000이 나오고, fn을 그냥 실행을 하면은 얘는 얘를 윈도우의 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윈도우의 넘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게 지금 1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없어요. 뭐 별거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fn2는 자 f의 fn을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fn2 실행을 하면은 다시 100이 나와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객체에 그냥 할당을 해서 쓰면은 디스가 그냥 바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바인딩까지는 아닌데 이제 바라보는 디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자바스크립트란 애가 좀 복잡해요. 되게 난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까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만 재밌나?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구나. 네, 지금 네, 이게 얘는 지금 1000이 나오고 지금 얘는 2000이 나오고 얘는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죠. 얘는 지금 true가 나올 거예요. 얘도 이제 true가 나올 거고 얘도 true가 나올 거고 얘도 true가 나와요. 지금 메소드랑 함수랑 다 똑같은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fn2는 선언이 안 되어 있구나. 여기다 잘못 썼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잘못 썼으니까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 내가 fn2를 여기다 왜 썼지? 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 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전혀 모르겠나요? 네, 저는 이해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준님이 뭔가 달아주셨나? 아니구나, 다 제가 단 거구나. 네, 그리고 채은님은 지금 없으니까 이제 호준님 걸로 한번 보자면은 이게 호준님이 작성해주신 그 PR입니다. 맞나? 파일즈 바닐라 투두 여기 있구나. 네, 이거 그냥 비트로 되나? 이거 그냥 열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열어도 되죠?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냥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주면 아마 비트로 안 해도 바로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미션은 잘 수행해 주셨어요. 체크하면 사라지는 거구나. 네, 잘 수행해 주셨고, 그런데 이거를 좀 리팩토링을 해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네, 글자 잘 보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 뭐 스테이트는 네,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묶어주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런 ls 태그 이렇게 좀 줄임말을 쓰는 거는 좀 많이 지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컨스트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베이스 스토리지 아니면은 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키를 받고 여기에서 네, this 키에다가 이제 키를 이렇게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get을 할 때는 뭐 get 데이터를 할 때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다 또 스토리지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스토리지라는 애를 이제 받아요. 스토리지. 그리고 스토리지를 받고, 혹시 이 샵은 뭔지 아시나요? 처음 보시나요? 네, 저 샵은 처음 보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네, 프라이빗 지정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자, 얘를 이제 반환을 할 때는 네, this의 스토리지에 여기에다가 뭐 get 아이템을 하면 되고, 여기에 this 키를 받아와요. 그리고 얘를 그냥 반환하면 안 되고 이제 파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set 데이터를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this 스토리지에 이제 this 키를 받아서 스트링 파일로 변환해주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to the storage라는 애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추상화를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to the storage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save to do인데 네, 여기다 to do를 이제 받아오죠. save to do. 그럼 이제 얘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to the storage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상수를 쓴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도 지금 막 의존이 되고 있잖아요. saved to do's라고 되어 있고, saved to do's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to do's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to do's라는 애가 있나? 네, to do's라는 애가 네, 여기 있구나. 네,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얘는 뭐 to the storage get data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to do's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state의 to do's라고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로 묶어주면 좋아요. 약간 지금 얘는 성격이, 얘네들은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여기가 투두 리스트가 있었고 아까 전에 투두즈가 있었잖아요. 투두즈 원래는 이렇게 얘를 해서 보면은 기존에는 투두즈가 있었고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어만 보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감이 오시나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물 떼놓고 이것만 보면은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투두즈랑 투두 리스트랑 무슨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달러라는 걸 붙여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달러라는 거를 붙여주면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지금 엘리먼트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가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거고, 얘는 스테이트를 의미를 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얘는 접어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할 때 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뭐 src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여기에 뭐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인덱스 하나, 인덱스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베이스 스토리지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투두 스토리지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포트 같은 거는 아마 다 하실 줄 알겠죠. 모듈 관리는 다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프라이빗 TS를 했구나. JS인데 네, 정신이 없네. 열심히 일을 하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해주고, 너는 왜 오류가 났니? 잠깐만요. 폰트가 작으니까 좀 키울게요. 사이즈를 한 21 정도. 이러면은 딱 적당하죠. 네, 이거랑 지금 얘는 이름이 똑같고, 그럼 이제 얘는 여기에서 투두 스토리지는 이 베이스 스토리지에다가 투두즈에다가 이거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로컬 스토리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굳이 로컬 스토리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로컬 스토리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면 좀 오류가 나서 이렇게 받아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모듈로 쓰고 있으니까 불러올 수 있겠죠. 이왕 모듈로 쓰는 김에 투두 스토리지 이렇게 받아오면은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겠죠?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src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채연님도 들어오셨나 보다. 얘도 임포트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해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얘도 이제 스테이트 에디팅, 얘도 이제 스테이트 투두즈에다가 넣는 거고, 여긴 파스 굳이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파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안 되네요. 투두즈를 찾을 수 없다. 메인 53번째 줄. 여기. 이거만 하면 되려나? 되네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리액트나 뭐 이런 뷰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li의 inner html에다가 그냥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템플 리터를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 안 되네.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바로 돔이 삽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id도 굳이, 그래서 이제 new to도 보면은 id 그냥 받아오고, 텍스트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던 받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id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id 넣어주고,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고, 이제 던은 지금은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얘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죠. 그쵸? 스판 얘도 이제 만들어서 여기 넣을 필요 없죠.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애들 이벤트 리스너 빼고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 그대로 두고, 마찬가지로 딜리트도 이거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죠.
어펜드 칠드 한번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li에서 쿼리 셀렉터만 이제 해주면 돼요. 쿼리 셀렉터 해주고 지금 이게 여기에다가 뭐 클래스로 그냥 간단하게 얘는 이제 에디트, 얘는 뭐 딜리트 이렇게 해줄게요. 에디트랑 딜리트랑.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네, 똑같이 되죠?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얘도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덜 그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템플릿 리터럴을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미션은 그냥 막 만들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껴보자였어요. 불편함을 느껴보자. 네, 이렇게 만들면은 불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난해해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유지 보수가 될까? 여기에 만약에 투두 아이템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기능이 되게 많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버튼이 한 5개가 추가가 돼요. 뭐 수정 버튼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날짜 버튼도 들어오고 언제까지 뭐 뭐라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하자라는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투두리스트라는 게 뭐 바로바로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뭐 날짜 같은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 같은 게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코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액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접어두고 제가 여기다가 새로 그냥 하나 만들게요. 투두 뭐 샘플.html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다가 뭐 아이디는 이제 앱으로 해주고 스크립트 해주고 아이템즈는 이제 뭐 아이디는 뭐 대충 해줄게요. 랜덤 여기에다가 뭐 1 해주고 콘텐츠는 뭐 콘텐츠 1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한 뭐 5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리액트에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스테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제가 11시까지여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렌더라는 걸 그냥 만들면 되죠. 알아서 다 추천을 해주네. 지금 코파일로 좀 끌게요. 네. 네, 그래서 렌더라는 함수가 있어요. 렌더라는 함수에서 뭘 해주는 거냐면은 얘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앱이란 애를 가져올 거예요. 만들 거예요. 얘는 쿼리 셀렉터에 얘는 그냥 위에다가 만들게요. 이제 앱이라는 그런 애를 가져오고 이제 앱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은 이제 스테이트의 아이템즈를 맵으로 돌려요. 맵 함수 제가 공부하라고 했었죠. 맵으로 돌려요. 여기에 이제 아이템을 가져와요. 아이템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UL 태그를 하나 있으면 좋겠죠. UL 태그가 이제 여기에 이걸로 이제 돌리는데, 네, 아이고 네, 여기에 이제 li 태그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li 태그. 그리고 뭐 아이디는 해준 것처럼 여기에다가 뭐 아이템의 아이디라고 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 출력할 게 지금 아이디랑 콘텐츠밖에 없죠. 아이디랑 콘텐츠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픽태그에다가 이제 콘텐츠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버튼으로 뭐 완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이라는 것도 하나 두죠. 돈은 false로 하고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인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렌더를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렌더 해주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 네, 렌더 앱 뭔가 오류가 났나? 스테이트 아이템즈 맵 조인 이즈 not a function. 아이템즈 맵을 돌렸고 여기다가 조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피태 얘가 버튼 태그가 여기 있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스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벤트 등록을 어떻게 하냐? 이때 뭘 하냐면은 이때 그 이벤트 저거를 쓰는 거예요. 쿼리 셀렉터에다가 도큐먼트 바디에다가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를 해요.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 버블링을 쓸 수 있거든요. 이벤트 버블링.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의 타겟
타겟이 이벤트의 타겟이 뭐냐면은 타겟에 클로즈 뭐라 해야 될까? 클로즈 타겟이 이제 클래스 네임이 클래스 네임 태그 네임이라고 하죠. 태그 아니 클래스로 하죠. 얘는 클래스를 이제 뭐 컴플릿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컴플릿 타겟에 이제 클래스 리스트에 이제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뭐가 컴플리트가.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제 상수 같은 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컴플릿 클래스 컴플릿 뭐 클래스 네임이라고 뭐 이럴 때 이제 실수를 줄이고자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컨테인즈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얼러트해서 완료라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아예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바디 클릭하면 되는데, 네. 갑자기 되네. 이게 아니면 제가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그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저 버튼 클릭하면 완료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말고 되게 힘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도큐먼트에 퀄 셀렉터 all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컴플리트 클래스 네임에 for each 돌리고 EL 돌리고 EL에 add event listener에 클릭에 이제 여기에다가 얼러트를 이제 띄우는 거예요. 뭐 완료라고. 이게 좀 더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템즈가 뭐라 해야 될까?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템의 개수가 한 1000개예요. 1000개면은 요게 그 1000개 엘리먼트에다가 이벤트를 각각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동작은 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액트를 다들 많이 쓰시죠. 리액트에 이렇게 이벤트를 등록을 할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핸들 텍스트에다가 온체인지에다가 이렇게 리액트에다가 이벤트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다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은 컴포넌트 있죠. 얘가 지금 앱이라는 컴포넌트거든요. 앱이라는 컴포넌트에다가 그 이벤트를 다 저거예요. 위임을 해요. 위임. 그러니까 요 온체인지가 이 인풋한테 직접적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요 앱이라는 컴포넌트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벤트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벤트 위임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add event라는 함수를 뭐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add event 여기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은 이벤트 타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들어오고 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도큐먼트 바디에 add event listener에다가 이벤트 타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콜백은 콜백에다가 이벤트를 넘겨주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게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의 타겟에 클로즈스트라는 애를 지정을 하면은 얘가 분모를 찾는 거거든요. 분모를 찾는 거라서 이거에 뭐 타겟 셀렉터라고 할게요. 셀렉터. 요거 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요게 아니면은 그냥 리턴을 해주고 그게 아니면 이걸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스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전역 변수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버튼에 그러니까 템프일에 이제 뭐 클로즈스트에다가 뭐 li 하면은 얘를 찾아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상위 태그를 찾아주는 거예요. UL 하면은 얘를 찾아주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바디를 하면은 얘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상위 태그를 찾아주는 거라서 내가 클릭한 거에 제가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클릭을 한 게 li 태그거든요. li 태그
이 li 태그를 클릭을 한 거를 지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버튼 태그를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태그를 클릭을 해도 li라고 인지를 하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클로즈스트라는 거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 클로즈스트에 없으면 리턴을 하고 아니면 콜백을 해준다. 이렇게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거를 등록을 해주고, 자, add 이벤트에다가 클릭인데 얘는 이제 뭐 complete class name을 클릭을 한 거죠. 네. 그때 완료라는 거를 이제 띄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벤트 위임에 대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잘 되죠? 이렇게 잘 돼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li를 클릭을 하면 이제 완료가 뜨고 싶다라는 거. li를 클릭을 하면 완료가 뜨고 싶다. 여기 p 태그라고 하나 쓸게요. p 태그 여기 안에다가 p 태그. 네, 그래서 이제 li의 p 태그를 클릭을 하면은 완료라고 이제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얘 완료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벤트 위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있어야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쨌든 저는 요 complete이라는 애를 쓸 거예요. complete를 했을 때 뭘 할 거냐면은, 저는 자 state에 아이템즈에 요 뭐라 될까, 요거에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 타겟의 데이터셋에 이제 뭐 아이디를 받아서 인덱스를 받을까? 인덱스 이렇게 하죠. 뭐 find라고 하죠. find 인덱스를 이렇게 받죠. 얘는 아이디,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의 요거랑 아이템의 아이디를 받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넘버 이렇게. 그래서 얘를 first id는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id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selected index라고 할게요. 이거를 지울 거예요. state items의 splice에 selected index를 하고, 이거를 이제 1 하고, 여기에서 이제 렌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이제 id는 넣어야겠죠. id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완료하면은 네,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add 이벤트 리스너가 렌더가 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죠. 이벤트가 연속으로 등록이 돼요. 연속으로. 네, 그래서 얘는 밖에다가 아예 빼놓는 거죠. 이렇게. 자, 렌더가 있고 밖에다가 이렇게 빼놔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그래서 이벤트 위임이 좋은 게 이렇게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렌더러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first 뭐 아이템 템플릿, 자 to do 아이템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서 템플릿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뭔가 리액트 컴포넌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잘 되나 볼까요?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그럼 이제 지금 보면은 스테이트라는 애, 템플릿이라는 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 UI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수니까 여기다 뭐 빼두죠. 이렇게 상수니까 이제 빼두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이거는 to do 아이템이고 first 자 to do items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아이템즈를 이제 또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자 to do items에다가 state를 이게 넘겨주면 되겠죠. state items.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state를 다 종속을 하고 있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순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수 함수로. 이것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든 이렇게 그럼 해주고, 얘는 이벤트 함수 렌더 한번 실행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딜리트를 했는데 딜리트 말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겠죠. 완료를 했을 때 이제 컴플릿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제 돈이 들어올 거예요. 돈. 만약에 돈이면은 뭘 추가를 해주냐면은 자 스타일에다가 어 폰트 스타일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여기에다가 폰트 스타일에 그거 있었는데 이거 스트레치잖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 뭐 폰트 스타일에 뭐냐 이탈릭, 이닛, 언셋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텍스트 트랜스폼이다. 죄송해요. 맞나? 아닌데? 언더라인이 뭐더라? 텍스트 텍스트 데코레이션. 맞아요 데코레이션. 예. 요즘 CSS를 하도 안 했더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 네 이거다 라인 스로우 네 이런 거 네 요거를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던에다가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그 전에 라인 스로우 맞나? 이게 아니면은 요거 네, 다시 잠깐만요. 스타일링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라인 스로우 이거다. 네. 이게 확실히 뭔가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게 좀 불편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라인 스로우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스플라이스를 하잖아요. 스플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스테이트에 아이템즈에 파인드를 해와요. 네, 파인드를 해오죠. 이렇게 파인드를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이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의 돈은 true로. 네, 이렇게만 해주면은 아마 뭐지? 잠깐만요. 라인 스로우가 아니었나? 텍스트 데코레이션. 됐다. 네, 잘못 썼네. 저기 오타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완료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다시 누르면은 이제 완료가 있고 다시 여기서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만약에 돈이면 취소가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완료가 되고 이렇게 문구도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이게 아니라 뭐 아이템의 돈이라고 해주면은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훨씬 쉽지 않나요? 네, 지금 이걸로 이만큼의 코드로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로컬 스토리지 기능을 추가를 해본다고 할게요. 로컬 스토리지 기능. 그래서 아까 전처럼 뭐 컨스트 하고서 뭐냐 여기 있는 뭐 베이스 스토리지 이거 가져오고 이게 오히려 제일 길 수도 있어요. 여기구나. 여기에다가 뭐 베이스 스토리지 가져오고 그리고 컨스트 뭐 투두 스토리지는 뉴 베이스 스토리지에다가 뭐 투두라고 해주고 이제 얘한테는 자 투두 스토리지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쓰고 아니면 이거를 쓰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 말고 여기다가 이제 뭐 set state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set state는 뭐 new state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state라는 애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여기에다가 얘는 그냥 레스로 할게요. 레스로 귀찮으니까. 자, 스테이트는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랑 뭐 뉴 스테이트랑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토리지에 있는 뭐 투두 스토리지 있잖아요. 투두 스토리지에다가 셋 데이터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추가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오류가 발생을 한다. 아, 엑스포트를 해서 그렇구나. 또 뭐야? 이번에 undefined가 뜨는데 어디서 뜨는 거지? 베이스 스토리지, get 데이터, 디스 스토리지, 디스 키. 이게 없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undefined가 어디서 뜨나? 잠깐만요. 여기를 스토리지로, 여기를 토두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얘는 저거고, 아, 저거 자체가 undefined로 뜨는구나. 죄송해요. 이런 문제가 있네. 얘는 그냥 좀 지울게요. 됐다. 이렇게 뜨죠. 뜨고 여기에서 이제 set state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state의 items로 그러니까 state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도 이제 반영되는 거죠. 네. 한 게 뭔가 별거 없어요. 항상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setStat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반영을 한 게 다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한 게 그게 있어요. 코드 리뷰를 할 때 강조를 했던 게 이제 진우님 거 말고 이제 채은님 거도 그렇고 이제 호주님 거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세 가지. 뭘 강조를 했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함수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도메인을 다루는 함수가 있고 UI를 다루는 함수가 있고 이벤트 핸들러를 다루는 함수가 있어요. 네, 도메인을 다루는 함수라는 거는 뭐 이런 애들을 보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const 뭐 toggle to do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글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거든요. 요거. 네, 이게 토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아이디를 받아오는 거죠. 아이디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얘가 이제 토글 투두 여기서 이제 해주고 아이디 넘겨주고.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얘거 자체는 이벤트 핸들러잖아요. 이벤트 핸들러.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 핸들 클릭 뭐 컴플릿 버튼, 토글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는 완전 그 도메인이랑 무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도메인이랑 무관한 일을 해요. 네, 그렇죠? 아, 도메인이 아니라 UI랑 무관한 일을 해요. 얘는 그냥 스테이트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스테이트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꿔주는 거고, 네, 토글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리고 set state는 뭐냐면은 이런 스테이트를 받아서 뭐 말 그대로 얘도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 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얘도 지금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거예요. 아, 여기에 스토리지가 있구나. 스토리지가 있으니까 얘는 렌더링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죄송해요. 렌더 안에다가 넣어놓을게요. 렌더 안에다가. 렌더가 얘는 지금 완전히 브라우저에 종속적인 그런 함수거든요. 자, 스토리지라는 것도 결국에 브라우저에 종속적이고, 스토리지라는 것도 결국에 브라우저에 종속적이고, 얘네들도 다 브라우저에 종속적인데 이제 그게 지금 이거의 역할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또 다른데, 지금 보면 제가 투두 스토리지가 베이스 스토리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베이스 스토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스토리지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얘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뭐 메모리 스토리지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메모리에다가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테스트할 때 유용한데, 스토리지는 그냥 이제 뭐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스토리지에 이제 뭐 get 아이템은 리턴 뭐 이런 애가 있고, 뭐 set 아이템은 데이터 받아서 뭐 처리를 하는 이런 애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 낀다라고 치면은 얘는 사실 지금 브라우저에 종속적인 게 아니라 뭐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종속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 상관없이 노드.js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 종속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노드에 종속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그 플랫폼에 무관한 도메인 로직이 되는 건지. 네. 이걸 이제 다루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핸들러를 다루는 함수가 있고 이거 애드 이벤트랑 핸들러랑 이렇게 뭐 따로따로 있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서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 지금 이렇게 있고, 네, set state랑 데이터랑 네, 뭐 스토리지랑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의 이제 성격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뷰와 관련된 함수들이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좀 순수하게 문자열이랑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만 톡 떼어내서 그냥 노드.js에서도 써도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SSR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렌더랑 요 애드 이벤트랑 핸들 클릭이랑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브라우저에 종속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브라우저에 종속적인 애들 적인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스토리지는 뭐 그렇다 치고 얘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로직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세 번째 미션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컴포넌트 구성하기라는 게 뭐 별거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제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마 한번 이렇게 다루고 있을 거예요. 객체 지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SRP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지켜주셔도 좋아요. 요거 하나만 지켜주셔도 SRP라는 게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건데 단일 책임 원칙이거든요. 단일 책임 원칙. 네. 요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분리한 것처럼 요 렌더라는 거는 순수하게 렌더에 집중을 하자. 이벤트에 집중을 하자. 이제 이벤트 리스너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가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토글 투드가 원래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향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요 렌더를 셋 스테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스테이트는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해야 되겠죠. 셋 스테이트는 지금 렌더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표현을 해야 아마 정확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렌더를 종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에다가 값 넣어주고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렌더 해주고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의 역할만 딱 바라보고서 그거를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두 아이템즈에서도 얘는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얘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템즈를 그려줘라는 거고 얘도 이제 투두 아이템즈는 여기 하나에만 이제 그려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걸 이제 클래스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클래스 관점에서. 네, 그래서 보면 뭐 다양성, 캡슐화, 추상화, 상속,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스토리지에다가 잘 보면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컨스트, 뭐 로컬 스토리지는 얘는 익스텐지 하고서 베이스 스토리지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뭐 투드 스토리지라고 할게요. 투드 스토리지. 그리고 얘는 이제 컨스트럭터에다가 익스텐즈예요. 익스텐즈. 이렇게 받아와서 얘 클래스예요.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슈퍼 한 다음에 컨스트럭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투두즈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투두 스토리지라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최근에 하는 것 중에 리액트 이런 쇼핑 카트라는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서비스즈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말고 API 클라이언트라는 애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API 클라이언트로 이게 아시오스에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아시오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베이스 URL 지정을 해요. 얘는 말 그대로 API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서 단일체계 원칙이라는 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뭔가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유튜브 클라이언트라고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유튜브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뭐 https 유튜브 뭐 API 유튜브 모시기 닷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을 거고
얘는 뭐 네이버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HTTPS 뭐 API 네이버 보시기 이렇게 해서 땡땡땡. 네,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서비스랑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애들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역할에 맞게 딱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바로 네, 뭐 상속, 인터페이스, 초상화, 캡슐화, 다양성, 네, 이런 개념들 그냥 뭐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아마 자바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 아, 뭐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거든요. 넘버라는 거에 숫자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열도 올 수 있거든요. 문자열.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 여기 어떤 인자가 들어오든 간에 뭔가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하는 거.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약간 다형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이런 개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적용해보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그 리액트의 함수형 컴포넌트로 여러분들이 막 작성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난해하니까 한번 이런 거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아요. 클래스 기반으로. 네, 오늘 제가 했던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리고 네, 클래스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리액트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클래스 이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컴포넌트 did mount 라는 그런 훅이 있어요. 그리고 렌더가 있고, 네, 렌더가 있고, 컴포넌트 did mount, 그리고 컴포넌트 뭐 will mount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식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을 이런 메소드를 한번 관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ew 컴포넌트를 하면은 요 안에서 뭐 컴포넌트 did mount will mount가 실행이 되고,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id mount가 실행이 되고, 그 사이에는 렌더가 실행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뷰가 사실 조금 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어차피 렌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운티드라고 그냥 있어요. 마운티드가 있고, 그리고 비포 마운트가 있어요. 비포 마운트가 있고, 네, 비포 마운트가 있고, 이게 비포 마운트가 있고, 비포 마운트 이전에 크리에이티드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드. 그럼 이제 비포 크리에이트가 있겠죠. 비포 크리에이트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비포 크리에이트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드가 실행이 되고, 비포 마운트 실행이 되고, 마운티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프터 마운트라고 했나? 애프터 마운티드 이게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티드라는 것도 있어요. 업데이티드.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값이 바뀌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봐야 나중에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때 되게 유용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리팩토링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선택 요구사항으로 가상돔, 뭐 디프 알고리즘, 뭐 가상돔 적용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 거의 다 했다. 여기에 UL 있고, 여기서 제가 완료를 누르면은 얘들이 전부 다 렌더링이 돼요. 전부 다. 하나만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렌더링이 되죠. 이렇게. 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렌더링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유지 보수하기는 좋을 수 있는데 렌더링 성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디프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혼자서 학습하기 어려우면은 제가 만든 이런 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적용.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디 갔어? 아이고 씨. 알고리즘 해서 이게 원래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글에다가 이거 다루질 않았나? 이건가?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11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힘내서 잘 해봅시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녹화한 거는 또 공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